자, 10단원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우리가 어떤 그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이것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무엇이 항상 성립을 하느냐면 알파와 베타를 합한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를 곱한 것은 a분의 c. 자, 이것이 성립한다 하는 것이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자,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제 얘가 근의 공식에 의해서 근이 두 개가 구해보면 뭐예요? 우리 이제 그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죠? 그거기 때문에 근이 말하자면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근을 만약에 이제 하나를 알파로 놓고 다른 하나를 베타로 둔다면 어떻습니까? 알파와 베타를 갖다가 더해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얘랑 둘이 더해보면 뭐가 나와요? 분모 이제 똑같으니까 2a분의, 자, 우리가 이 분자 부분을 더해보면 이 루트 부분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걔들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2b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때요? 약분을 해가지고서 두 근을 합한 것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뭐 곱한 것도 마찬가지죠. 알파 베타를 둘이 곱해주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얘랑 둘이 곱한 거니까 분모는 4a 제곱이 될 것이고, 분자는, 자, 우리가 요것과 요것을 둘이 곱해주게 되면 더했다가 뺀 거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주면 되죠. 뒤에 거 제곱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곱하게 되면 루트가 없어지면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보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4a 제곱분의, 자, 어떻습니까? 요건 b제곱인데 이 b제곱을 갖다가 빼버리니까 없어지고, 그죠? 얘랑 없어지고 플러스 4ac가 되죠.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이제 얘들이 또 이제 약분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a분의 c더라. 자,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그것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그랬을 때 그 알파와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죠? 요거분의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의 곱은 요거분의 요거,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것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요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뭐 이제 공식으로 뭐 알고 있으면 나쁠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이제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요렇게 된다는 이 사실, 요거를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아마 중3 때도 이런 거 본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알파와 베타가 두 근이에요. 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파와 베타가 두 근인 그런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2차 방정식은 만약에 이제 인수분해를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인수를 반드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느냐면 x-알파, x-베타 이런 인수를 반드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게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0. 그쵸?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인수일 뿐이지 이 방정식이 우리가 찾는 그 방정식이다라고 딱 얘기를 단정지어서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앞에 사실 뭐 이제 어떠한 그 상수가 곱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것도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죠. 그쵸? 근데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에 x-알파, x-베타는 0. 이것도 역시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거나 일단 그러니까 뭐 많죠. 뭐 5가 곱해져 있는 경우, 무슨 뭐 마이너스 3이 곱해져 있는 이러한 2차 방정식, 이러한 것도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x-알파, x-베타라고 하는 그러한 인수를 인수분해를 했을 경우 그러한 인수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전개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기본 10-1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3은 0. 자,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봐라. 자,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거는 얼마가 되겠어요? 우리 근과 계수의 공식에 의해서 a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1분의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죠. 즉 얼마? 4가 된다. 자, 그리고 알파 베타를 둘이 곱해주게 되면 1분의 마이너스 3이 되죠.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 두 개를 미리 구해놓고 문제를 풀면 좋겠죠. 자, 1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다. 자, 이것은 변형식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16 플러스 6이 돼가지고서 22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요거 역시 마찬가지 변형식이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요런 변형식이 있었으니까 자, 갖다가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4 이렇게 돼서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100이 나옵니다. 100. 자, 그 다음 3번 알파 5제곱 플러스 베타 5제곱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요것도 전에 한번 그 변형식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얘는 변형식 공식이 이렇게 되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1번에서 구했어요. 22. 그 다음에 얘는 2번에서 구했죠. 100. 그 다음에 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우리가 뭐예요? 알파 베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니까 알파 베타가 어디 갔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4죠. 4.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 2164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우리가 이것은 아까 전에 공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그래서 우리 이 절대값 a가 이게 이제 1이죠. 1. 그러니까 쓸 필요 없고 이 루트 b제곱. 자, b제곱이니까 뭡니까? 16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16 플러스 12가 되죠. 그래가지고서 루트 28입니다. 즉 2루트 7. 자, 5번 알파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베타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전개를 해봐야죠. 전개하면 어떻게 된다? 알파 베타 마이너스 3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자 마이너스 3베타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9알파 베타가 되죠. 9알파 베타 9알파 베타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선 이제 얘네들 둘이 마이너스 3으로 묶어버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 다음 자 뭐가 보입니까? 이제 그 뭐야 이거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3알파 얘네들 저기 하면 뭐가 돼요? 요거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니까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애들 얘들 뭐예요? 얘들 알파 베타 9알파 베타 10알파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에 요것은 아까 전에 우리가 22 1번에서 구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였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가 이제 요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온다? 얘는 이제 마이너스 10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6번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다. 자, 이것은 뭐 합니까? 통분을 하죠.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어때요? 베타 플러스 알파 즉 알파 플러스 베타죠. 알파 베타는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3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7번 베타 제곱분의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베타. 자, 이것도 역시 통분을 합니다. 그쵸? 자, 통분을 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자, 요 알파에다가 알파 제곱을 곱해서 알파 세제곱이 되고 플러스 베타에다가 베타 제곱을 곱하니까 베타 세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2번에서 구한 거 값이 100이었었나요? 100. 그죠? 분자 100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제곱이죠. 근데 알파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3이니까 우리가 이것은 9분의 1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기본 10-2번
1번을 보게 되니까 1번이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2는 0. 자, 이것의 한 근이 뭐라고요? 1 플러스 루트 3이다. 자, 이랬을 때 m의 값이 얼마냐 그랬죠. 자, 이것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자, m의 값이 얼마냐. 자,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가 유리수 m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였다면, 그쵸? 이게 만약에 m이 유리수다 라는 조건이 있다면 다른 한근이 자동으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그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일 때는 우리가 근의 공식을 썼을 때 이제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한근은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m이 유리수라는 말이 없을 때는 다른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근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무슨 뭐 알파 이런 식으로 두고 무엇을 이용한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가 뭐예요? 이 두 근, 즉 1 플러스 루트 3과 알파 이것을 둘이 더했을 때 이 두 근을 더한 것이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죠.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m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된다. 즉 2m이란 얘기죠. 2m 요거 둘이 더한 게. 그리고 또 두 근을 곱한 것은 즉 1 플러스 루트 3에 알파를 곱한 것은 뭐다? 1분의 2 2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파라는 값이 어때요? 1 플러스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죠. 즉 이것을 이제 유리화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어때요?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아니다. 뭔가 계산을 잘못했나? 이거 해봐야 되겠다. 자, 요거 1 마이너스 루트 3을 위아래에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 나오네. 그죠? 알파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한근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생긴 게 나왔어요. 그러면 m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자, m의 값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알파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을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2 루트 3이 되네요. 2 루트 3이 뭐다? 2m이다. 따라서 m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루트 3이 되는 거죠. 루트 3. 자, 그래서 역시 m이 구해보니까 유리수가 아니라 뭐 다른 무리수가 나오죠. 무리수. 자, 그 다음 2번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35는 0. 자, 이것에 두 근의 b가 5대 3이다 그랬어요. 5대 3. 자, 이랬을 때 m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두 근의 b가 5대 3이기 때문에 한 근을 5알파 라고 두면 다른 근은 3알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두 개의 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 근을 더해주게 되면 5알파와 3알파를 더해주게 되면 뭐가 나와? 자, 요거 분의 요거에다 마이너스 붙인 마이너스 m. 그리고 5알파와 3알파를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분의 13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들 둘이 풀어보면 역시 m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요거는 이제 15알파 제곱이 135니까 알파 제곱이 9네요. 자, 알파 제곱 9죠.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얘가 이제 8알파니까 8알파기 때문에
이 m의 값은 어때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3 들어가면 m은 플러스 마이너스 24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24.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24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3번 x제곱 플러스 2mx 플러스 3은 0. 자, 이것의 두근의 차가 2래. 자, 두근의 차가 2입니다. 이랬을 때 m의 값이 얼마? 자, 이것을 갖다 이제 한번 구해봐라. 두근의 차가 2다. 그럼 뭐 한 근을 갖다가 알파라고 두면 다른 한 근은 어떻게 둘 수 있어요? 알파 마이너스 2 또는 알파 플러스 2 그렇게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을 갖다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두게 되면 두 근을 더해주면 알파와 알파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뭐가 된다고요? 요거 이제 1분의 마이너스 2m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근을 곱해주게 되면 뭐가 돼? 1분의 3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식에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요 3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알파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1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알파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2알파 마이너스 2니까 양변 2로 나눠주면 뭐가 돼요?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되겠네. 즉 3일 때는 알파 값이 3일 때는 m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m의 값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m은 바로 2 또는 마이너스 2. 기본 10-3번. 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abx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자, 이것의 그 두근 알파 베타가 뭐냐면은 2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된다. 이것을 만족할 때 정수 AB의 값을 구해봐라 그랬죠. 정수 AB. 자, 이런 어떤 그 조건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우선 얘네들의 두근이 일단 알파 베타니까 알파와 베타를 더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분의 요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2ab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곱해주면 어떻다? 1분의 이거 c죠. 이게 a-b가. 그래서 a-b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그 알파 베타가 이것이 성립이 된다. 2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0.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파 베타 자리에다가 a-b를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다가 2ab를 대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2에 a-b, 그죠? 자, 2에 a-b, 이 알파 베타 대신에 a-b,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2ab를 대입을 할 수가 있다.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a와 b가 뭐라고요? 정수라고 그랬죠. 정수. 정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부정방정식인데 정수 조건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부정방정식을 정수 조건을 가지고 풀어주는 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정수 조건이 들어가 있을 때는 항상 식을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뭐 곱하기 뭐는 정수.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다 일단 뭐 양변을 전부 다 2로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뭐 일단 뭐 이렇게 써볼 수 있죠.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이 AB 플러스 A-B는 지금 0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요 앞에 거 두 항이 A로다가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B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자, 여기 이제 뒤에 마이너스 B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해준다면 좌변에 마이너스 1 해주면 우변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을 해줘야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것이 마이너스로 묶어줬을 때 b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눈에 보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쓰고 b 플러스 1이 아닌 나머지 애들을 보따리 안에 집어넣으면 그게 인수분해죠. 이것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A하고 B가 무슨 수? 정수. 정수니까 거기다 1 더하거나 1 빼도 얘들도 뭡니까? 정수죠. 정수. 그런데 그 두 정수를 곱해 가지고서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그 얘기는 얘가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요게 1이고 a-1이 마이너스 1인 경우 자 어떻습니까? 그때 a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될 것이고 b 값은 얼마입니까? 요거는 1이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b도 0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만약에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다. 즉 a-1이 1이다. 그렇게 되려면 a 값은 얼마? 2.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0, b는 0 또는 a는 2, b는 마이너스 2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정수의 쌍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기본 10-4번 이거 한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역시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 이런 게 있는데 이 두 근을 이것의 두 근을 알파, 베타 그리고 또 다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자 이것의 두 근은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베타 마이너스 1 그죠? 자 이랬을 때 1번 상수 A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자 상수 AB의 값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합니까?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예요? A죠.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예요? B죠. B. 그리고 얘네들의 두 근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즉 그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a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해서 이쪽에다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이게 마이너스 2인데 여기로다가 솔라당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돼가지고서 마이너스 b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얘를 갖다가 열심히 전개를 하죠. 열심히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a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저기 뭐야 알파 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요거를 저기 마이너스 묶어보면 이렇게 되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일단 요 a잖아요. a 그죠? 그래서 요 자리에다 a를 쓸 수 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알파 베타는 뭐가 돼? 요게 넘어오면 요게 이제 a니까 마이너스 a니까 넘어오면 2a 그 다음에 뭐예요?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 뭐다? 2a 마이너스 1이다. 즉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은 거죠. a는 마이너스 b 플러스 2 그리고 b는 뭐예요? b는 2a 마이너스 1 b는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즉 얘네들 둘이 연립해서 풀면 a 값이 나오고 b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연립해서 풀어보면 a가 1 나오고 b도 1이 나옵니다. 그쵸? 그렇겠죠. 자
그래서 2번을 보게 되면 2번은 뭐예요? 2번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그리고 알파 20제곱 플러스 베타 20제곱 이 값을 다 한번 구해봐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A 값하고 B 값을 우리가 1이라는 걸 구했으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다가 이 식에다가 갖다가 쓸 수가 있죠. A도 1, B도 1이니까 결국 우리가 이 식의 모습이 바로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요런 2차 방정식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식이 이제 저렇게 생겼다는 걸 알았는데 지금 얘네들의 근이 뭐예요? 알파하고 베타죠. 즉, 이 x자리에다가 알파든지 베타든지 대입하면 어떻다? 일단 뭐 성립을 하는 거다. 무조건. 근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알파 제곱 빼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파 세제곱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파 세제곱을 구하려면 저 식이 지금 a제곱 마이너스 a랜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다. 이걸 이용해서 알파 세제곱을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여기에다가 알파 플러스 1을 양변에다가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면 여러분들 요게 보면은 뭡니까? 요거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있지요. 알파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 요 전개 공식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요쪽은 이제 0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결국 알파 세제곱 플러스 이건 1이니까 알파 세제곱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알파 세제곱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면 베타도 마찬가지죠. 베타도 여기다가 대입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베타 세제곱도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파 20제곱 플러스 베타 20제곱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자, 알파 20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알파 세제곱에 36, 18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36, 18제곱인데 거기다가 알파 제곱을 더 곱하면 알파 20제곱이 되죠. 베타도 마찬가지예요. 베타의 세제곱에 6제곱하면 베타 18제곱인데 거기다가 베타 제곱을 마저 더 곱해주면 베타 20제곱이 되죠. 그런데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이 우리가 지금 구해놨는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6제곱하고 거기다가 알파 제곱 플러스 역시 마이너스 1을 6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되죠. 얘들이 1이니까 결국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요거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이제 얘는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되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그 1이었고 그죠? 이제 근괄계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었고 알파 베타도 1이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것이 답이 1-2가 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 기본 10-5번입니다. 자, 기본 10-5번 1번 뭐 그냥 인수분해 하라. 자,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3. 자, 이것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봐라. 자, 어떻게 인수분해 하면 되겠습니까? 얘들은 지금 우리가 이제 동차식이기 때문에 뭐 동차식으로 뭐 어떤 한 문자에 관해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인수분해 해도 되겠다 하는 게 보이죠. 왜 그러냐면 요거는 x 플러스 2y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때요? 2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요거 이제 a로 다 치환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이렇게 돼가지고서 a 자리에 x 플러스 2y를 다시 집어넣으면 인수분해가 된다. 자, 우리가 요러한 그 2차식이 어때요? 두 개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결국 됐죠. 자, 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2번을 보면 Q는, 자, 뭐 Q라는 말을 굳이 써야 될 필요는 없겠죠. x제곱 플러스 4xy, 자,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3y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y 플러스 k. 자, 이것이 뭐라고요? x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죠? 그랬을 때 k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것이 x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k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쵸? 자, 우리가 얘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인수분해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비슷하게 생긴 그런 그 2차식을, 그쵸? 인수분해를 했는데 어때요? 요게 이제 이렇게 두 개의 1차식. 자, 여러분들 요거 1차식이죠, 분명히. 이런 두 개의 1차식으로다가 인수분해가 됐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했더니 x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 이 k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 앞에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든 그러한 그 개수들이 다 이제 어떤 그 상수가 어떤 건지 다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인수분해를 우리가 그냥 뭐 설렁설렁 해도 다 이렇게 그냥 결과가 딱 나옵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보니까 뭐예요? 이 k가 뭔지 모르니까 사실상 인수분해를 그냥 할 수는 없는 상태죠. 이 k가 뭐 어떤 숫자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걔를 인수분해 했더니 이것처럼 1번처럼 xy에 관한 두 뭐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렇다면 k 값은 얼마냐, 요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문제를 이해했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 k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얘는 일단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우리 여기 이제 x 들어있는 게 얘하고 둘이 있으니까 묶어주면 4y 플러스 2의 x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플러스 3y 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k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인수분해 한다. 그쵸? 요거를 인수분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근을 우리가 이제 그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k라는 것이 뭔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수분해 해가지고서
무슨 뭐 우리가 이제 곱해서 요거 되고 합해서 이거 되고 그런 걸 찾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근의 공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근을 알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무슨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이제 아주 간단한 거 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많이 해본 거 뭐 이제 x제곱 플러스 무슨 뭐 x 플러스 2 무슨 뭐 이런 것이 는영 아니 는영이 아니라 요거를 갖다가 한번 인수분해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인수분해 해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자, 근을 일단 구하죠. 그죠? 근을 일단 구한다. 요거 한번 여기 뭐라 그럴까? 여기 저기 4라고 그럴까요? 4? 뭐 아무거나 해도 뭐 좀 전에 그거 그대로 해도 되는데, 자, 이거 근을 구해가지고서 인수분해하는 그런 것이 우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을 일단 구하면은 얘는 우리가 이제 뭐예요? 근이 a분의 그죠?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두 개가 근이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자, x에다가 요거 부호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x에다가 이거 부호 반대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인수분해 된 거잖아요. 그쵸? 요런 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마 연습해본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의 공식으로다가 일단 근을 구해. 자, 근을 구하면 뭡니까? 이거 x는 여기가 이제 또 우리가 요거 2로다가 바깥으로 묶어낼 수 있으니까, 자, 만약에 요거 2로 묶어내면 여기 이제 2y 플러스 1이고 여기 2 이렇게 되겠죠.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이제 근의 짝수 근의 공식을 써보면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고 b 다시 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자, a가 1이고 c가 뭐예요? 요게 c죠. 그래서 3y 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k 이렇게 되잖아요. 자,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요거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전개할 수 있죠. 요거 봅시다. 4y 제곱에서 3y 제곱 빼니까 y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 한 4y 나오잖아. 그 4y에서 8y 빼니까 마이너스 4y.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이제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근이 두 개가 나오죠. 요 플러스인 경우와 마이너스인 경우.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자, 우리가 이게 인수분해가 x에다가 요거 부호 한 번씩 다 바꿔가지고, 그죠? 요거 이제 플러스인 경우, 요게 플러스인 경우 어떻게 돼? 플러스 2y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해가지고서 요거 그대로 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플러스 2y 플러스 1, 요게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 그죠? 요게 이제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플러스 루트 해가지고서 그대로 요걸 한번 써줘야 되죠. 자, 이게 한번 쓴다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k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수분해가 된 건데,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랬어요. 1차식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기에 요렇게 생긴 거, 그죠? 요렇게 생긴 거, 이게 이제 1차식들이죠. 자, 얘는 근데 1차식의 형태라고 볼 수가 없죠. 뭔가 좀 띠꺼운 부분이 있거든? 자, 어떤 부분이에요? 그렇죠. 요 루트 요 부분.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은 이거 1차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루트를 어떻게 해줘야 1차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루트를 제거를 해버려야 되죠. 우리가 루트를 제거를 한다. 자, 루트를 없애버리면
요게 1차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렇다는 얘기는 이 루트 안쪽에 있는 것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루트 안쪽에 있는 것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거죠. 얘가. 그죠? 그놈이 뭐가 돼야 된다? 요놈이 완전 제곱식이 돼가지고서는 루트가 훌러덩 날라가야 우리가 이것이 y에 관한 1차식으로 해가지고 얘랑 계산해가지고서 결국 x와 y에 관한 1차식이 된다 이것이. 즉 우리는 이 루트 속에 있는 놈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것이 뭐라고요? 완전 제곱식을 이 되면 된다.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죠? 아니면 뭐 그냥 뭐 이게 완전 제곱식 되려면 우리가 요거의 절반의 제곱이, 그러니까 요거 절반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거의 제곱이 요 뒤에 있는 상수함과 같으면 되죠. 이런 거 중학교 때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무엇과 같으면 된다? 이 1-k와 같으면 된다. 즉 k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3이면 된다는 얘기죠. k가 마이너스 3이면 된다. 왜? 실제로 이 k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우리 이게 뭐가 됩니까? k가 마이너스 3이 되면 이놈이 어때요? 4가 돼버리니까 얘가 결국 뭐가 된다? y-2의 전체 제곱이 돼버리죠? 그렇잖아요. 얘가 y-2의 전체 제곱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 이게 루트가 훌러덩 날아갈 수 있다. 그쵸? 어차피 이거는 이 절대값 안쪽이 그러니까 이 절대값이란다. 이 y-2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그냥 이거 없애버릴 수 있죠. 어차피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제 그냥 없애버리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플러스인 경우는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플러스 y 마이너스 2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y 거기다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인 경우는 마이너스 3y 그쵸?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인수분해가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 x 플러스 y 플러스 3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기본 10-6번 1번 루트 2 플러스 루트 3 그 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것을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구해봐라. 우선 얘네들을 먼저 이중근호를 풀어주는 게 좋겠죠. 자, 요거 이중근호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 앞에 2가 있어야 되니까 없는 2를 강제로 주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됩니까? 루트 2분의 루트 4 플러스 2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곱해서 3 합해서 4 나오는 거 3과 1이 있으니까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되네요. 요거를 위아래 루트 2를 곱해서 유리화를 해주니까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는 마찬가지로 2분의 뭐가 돼요?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을 더한 거
x제곱 마이너스 얘네들 둘이 더한 거, 그죠? 얘들 둘이 더한 거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 2분의 루트 6 루트 2 2분의 루트 6 루트 2의 x 플러스 얘들 둘이 곱한 거죠, 이번에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는 0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자 2분의 뭡니까? 2 루트 6이니까 그냥 루트 6 x 거기다가 자 얘네들 계산하면 뭐예요? 4분의 요거 이제 루트 6의 제곱에서 루트 2의 제곱을 빼니까 4분의 4가 돼가지고 1이 되네요. 자 그래서 요것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바로 이거다. 그 다음 2번 2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가지는 유리계수, 무슨 계수? 유리계수의 2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인데 2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가진다. 그러면 자동으로 다른 한 근은 뭐라고요? 2 플러스 루트 3 이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근을 가지는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얘네들 둘이 더한 거 2 마이너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의 x 그 다음에 걔네들 둘이 곱한 거 그쵸?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얘들은 4 빼기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3번도 비슷합니다. 기본 10-7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자, 요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 라고 한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우선 뭘 구해 놔야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알파 베타는 1. 그쵸? 자, 그런 상태에서 다음 두 수를 근으로 가지는 x의 2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자, 1번 2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플러스 2베타 자 이것을 두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어떻게 구한다고요? x제곱에다가 얘들 둘이 더한 거 그러니까 2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2베타의 x 그 다음에 걔네들 둘이 곱한 거 2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2베타 그죠? 는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자 요거는 이제 3알파 플러스 3베타 그죠? 그 다음에 얘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개를 좀 해야죠. 2알파 제곱 4알파 베타 알파 베타니까 5알파 베타 플러스 2베타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3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4의 x 플러스 자 요거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2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그죠? 거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일단 요게 이제 2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5알파 베타 베타자가 왜 이렇게 안 써지냐? 5알파 베타 는요. 자 이렇게 될 때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해볼 수 있잖아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요것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갖다 대입을 하죠. 요게 4, 1 대입하면 뭐가 돼? 4에 16 빼기 2니까 14가 되죠. 요게 14. 요게 14입니다. 14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알파 베타가 뭐라고 그랬어요? 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답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플러스 28에다가 5 더하니까 33 는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1과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 얘네들 둘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역시 우리가 구해주면 이렇게 되죠. 요것도 이제 또 비슷한 방법으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의 x 그죠? 거기다가 플러스 얘들 둘이 곱한 거. 자, 그냥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1은 0. 그래서 요거 계산해보고 요거 계산해서 써주면 되겠죠. 자, 그거는 뭐 여러분들 뭐 다 할 줄 아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생략할까요? 그냥 합시다. 그냥 요거 이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좀 전에 이제 뭐야 어디 갔어? 여기 구했잖아요. 요거 14 그죠? 그래서 얘들은 14 x 제곱 마이너스 14 플러스 자 요거 뭡니까?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또 열심히 정제를 해야죠.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알파 제곱하고 알파가 되고 베타분의 1 베타 제곱 그러면 베타 그 다음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곱하니까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뭐라고요? 이게 이제 알파 베타가 우리가 1이었고 그죠? 뭐였었어? 여기 이제 1이었고 4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1, 4 뭐 대입만 다 하면 됩니다. x제곱 빼기 14 요거 이제 1분의 4 얘는 이제 1 4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뭐 3차 방정식도 있고 4차 방정식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3차 방정식까지만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어때요? 이 근을 이제 3개를 가진다.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 자, 감마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요런 거 습관 잘 들여야 돼요. 감마는 요거죠, 감마. 자, 이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게 뭐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 곱해준 게 a분의 c.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얘네들을 곱해준 게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기본 10-8번 3차 방정식이 있어요. 3차 방정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 그죠? 자, 이랬을 때 이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봐라. 자, 우선 그거부터 구해놔야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요거분의 요거에다가 이게 이제 제곱항이 얼마예요? 제곱항 요거 조심해야 되죠. 제곱항이 이 0x 제곱 없어요. 여기 0x 제곱.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냥 0이네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자, 요거를 곱해서 이렇게 더해준 거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요 a분의 c니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뭐가 되겠어요? 요거분에 요거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일단 요거는 구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죠? 저거는 일단 구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1번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 이거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거 전개하고 난리치면은 안 되겠죠. 이거는 뭘 이용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잖아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뭡니까? 요 감마를 이쪽으로 살짝 넘겨주면 마이너스 감마죠, 그게. 그 다음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예요? 베타 플러스 감마? 그거는 알파를 이쪽으로 살짝 넘기면 마이너스 알파죠.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알파. 자, 감마 플러스 알파는 요 베타를 이쪽으로 살짝 넘기면 뭡니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요 마이너스 3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고 알파 베타 감마 하고 같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것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하고 같으니까 우리 이거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5니까 5가 된다. 그쵸? 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이거 전개하다가 고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주의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이다. 이것은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그 3개짜리 그 변형식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요거.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니까 그거 뭐 0의 제곱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이것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6이 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이다. 자, 얘네들은 어때요? 알파 베타의 제곱 베타 감마의 제곱 감마 알파의 제곱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 3개짜리 변형식을 쓸 수가 있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자, 어떻습니까? 요거 곱한 거. 그러니까 알파 베타 제곱 감마 플러스 이번에는 요거 곱한 거 베타 감마 제곱 알파 플러스 자, 이번엔 요거 곱한 거니까 감마 알파 제곱 베타 이렇게 되죠. 즉, 자, 일단 요거는 대입을 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자, 우선 여기에서 알파 베타 감마 다 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로다가 우리가 이거 보따리 쌀 수 있어요. 바깥으로 내보냈으니까 여기서는 베타 플러스 자, 여기서는 감마 플러스 자, 여기서는 알파죠. 그래서 대입을 할 수 있게 되죠. 요건 9 마이너스 2에 우리가 요것이 마이너스 5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0이죠. 0 0이니까 뭐 이거 뭐 그냥 9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감마 세제곱 자, 얘네들이 변형식이 또 있었죠. 이것도 요거 변형식은 뭐였습니까? 좀 길죠.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거기다가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게 있었죠. 자, 특히 이 부분은 마이너스로다가 우리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때요? 그냥 갖다가 이제 다 주워다가 쓰면은 되는 거죠. 이게 요거 특히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니까 뭐 아주 뭐 속 시원하게 이 부분 다 0이 돼가지고서 결국 3 알파 베타 감마 이거 마이너스 5였으니까 우리 이제 요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죠.